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특신급 했는데, 특신급 중에서 저희들이 어찌 보면 가장 이렇게 잘 살피지 못하는 것이 법규, 법규를 그래도 대강 이해한다. 근데 이 법규 중에서 법규가 우리 교단의 법규는 첫째, 헌규가 있고, 또 법령집이 있죠. 근데 세부적인 법령까지는 다 근데 관계가 돼 있는 분들은 봐야죠. 예를 들면 교당 규정이라든지, 예, 교무로서는 교당 규정 같은 거, 그런 걸 봐야 되고, 헌규. 헌규는 언제, 참, 저희를 또 헌규를 설교를 해본 적은 거의 없는, 이게 어떤 부분 이렇게, 설교를 해봐도 헌교를 어떻게 쭉 한번 교도님들에게 한번 쭉 서로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해본 적이 저도 없어요. 근데 항상 법의 등급, 특신급을 할 때는 교무로서 헌규도 시간을 내서 교도님들께 이렇게 쭉 헌규가 이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치 헌법에 대한 우리 헌법 공부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내용입니다. 우리의 설교에 헌교도 설교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건 한번 고민을 교무들은 생각해 봐야 되고 교도님들도 기회가 되면 헌규를 일독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법마상정급이 나갈 겁니다. 자, 말 그대로 법과 마가 서로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용어 상변, 용과 호랑이가 이렇게 탁 이렇게 붙듯이 법과 마가 상전하는 급이다. 음, 그래도 이걸 이제 저희들이 대산종사님 법어를 보면 법과 마가 싸우되 설사 법에 져. 자, 법이 마에게 져요. 그래도 마가 숨지는 못한다. 뭐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뭐라 할까, 마음 공부가 잘 안 되든지, 취사가 잘 안 된다든지 했던 그것을, 알긴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안 되는구나. 최소한 그런 급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조항이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쭉쭉 돼 있는데 한번 이것을 조항별로 한번 쭉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마상정급은 보통급 식계와 특신급 식계를 일일이 실행하고, 그러니까 보통급과 특신급 식계, 이게 20계문이죠. 20계문은 정말 일일이를 굳이 말하면 10의 8구는 실행한다. 이런 표준이 생겼죠. 일일이라는 말. 하고 예비 법마상정급에 이제 법마상급이 예비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예비 단계하고 정식 법마상정급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비 법마상정급에 승급하여 법마상정급 10개를 받아 지키는 그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은 모든 법위의 기준을 계문의 준수부터 잡아서 우리가 계문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쭉 봤을 때 내가 너무 계문에 너무 펑크가 나면은 법위 등급상에는 큰 애로사항이 있죠. 이걸 우리가 한번 체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법마상정급은 보통급과 특신급은 거의 실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마상정급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어떻게 이제 해볼까 하고. 근데 이게 대종사님은 이 법이 그러니까
이제 법마상정법은 30계문 전체를 다루는 거잖아요. 30계문을 다루는 것이 3대력 중에서 취사력의 기초다. 취사력을 논할 때 항상 대종사님은 계문으로 기초를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문을 너무 쉽게 보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기에서도 체크를 해보는데 저도 이걸 참 꼼꼼히 하질 못하고 어느 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날 잡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는데 어, 계문을 우리가 자기가 쉽게 많이 범하는 것은 정말 노력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법의 승급에 타당하게 된다. 기초가 튼튼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떻게 돼요?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는 그런 공부 단계죠. 라고 대운상이 말씀을 합니다. 법과 마가 뭘까? 근데 아까 방금 그 법과 마를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는 이 공부 단계가 뭐냐면 법마 상정급의 연구력의 정도다. 그러니까 사리 연구를 하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법과 마가 뭐냐 이거예요. 법과 마. 뭐 우리 그 정전 수행법으로 보면은 계문을 안 지키는 것은 마고 계문을 지키는 것은 법이고 솔성요론을 실행하는 건 법이고 솔성요론을 안 하는 것은 그 어긋나게 하는 것은 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정전 교의편의 관점에서 보면은 법은 바로 이론상을 이론상의 진리를 그 이론상 진리에 근거한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면 법이고 사은에 배은하고 사유에 위반되면 마다. 뭐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 사은 사유를 실천하면 법이고 사은 사유를 위반하면 마다. 그리고 또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삼학팔조를 수행하면 법이고 이것을 여기서 어긋나면 마다. 이건 교의품상에서 설명해요. 법과 말. 근데 이 교의폰에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실행하는 것은 법이고 어기는 건 마인데 이게 정전 수행품으로 보면 이것을 선심이 있으면 법이고 선심을 놓쳐버리면 마고 불공을 하면은 법이고 불공을 놓치면 마고 뭐 그렇게 되죠. 고락에 대한 법문으로 보면은 그 속에서 항상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주의식을 갖고 있으면 고락이라는 여러 종류에서 그걸 실행하면 법이고 어기면 마고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영육상전에 잘하면 법이고 영육상전 잘하면 마고 그 말을 이렇게 법, 마 그리고 법과 마를 현실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법은 선이고 마는 악이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경전 해석이라고 나와 있죠. 경전 해석. 그러니까, 법과 말을 잘 그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전 해석에 정말 딱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법과 말을 해석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전 공부가 필요하고 경전 공부를 했다는 것은 법과 말을 잘 분석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
사실은 법과 말을 구분하기도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정말. 그래서 법과 말을 분석할 수 있는 그 공부심, 그 단계, 그 연구력이 된다는 것은 기초적인 공부가 보통급 특신급이 차근차근 쌓여야만 되는 것이죠. 어, 특신급으로 가봅시다. 특신급에서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가 확실히 돼야 여기서 우리의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고 또한 그렇다는 것은 또한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한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과 법, 마, 이게 뭘까? 선, 악,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선, 악음은 또 이게 오염된 언어적 표현이 너무 많아요. 선은 뭐예요? 보은이고, 악은 배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 보은이고 무엇이 배은인 걸 아는 것도, 참 공부심을 많이 요구되는 것이죠. 선이 뭐예요? 이렇게 보면 선이 불공이고 배우는 불공을 안 하는 것이고 불공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들이죠. 사회 현상에서도 일어났을 때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만지, 무엇이 대중을 진짜 위하는 것이고 무엇이 대중을 위하지 않는 것인지 이건 정말 단세포적으로 또 구분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면은 그게 피해가 가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회라는 큰 틀이 안정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갑자기 임금을 많이 올려서도 안 되는 임금을 갑자기 많이 올려버리면 사회적 틀이 또 깨져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단순 논리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적절한 때에 맞게끔 하는 것이 법과 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동양사상에서 때에 맞아라. 시중에 맞는, 그때에 딱 맞는 법과 마가 있지, 고정적으로 저쪽에 있는 건 법이고 이쪽에 있는 건 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맥락 속에서 법과 마는 있다. 그래서 법마상정급의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천만 경계 중에서 천만은 온갖 경계 이렇게도 같은 말이죠.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이 사심이 이제 등장을.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인다는 거예요.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공부 단계. 저는 이것이 바로 법마상정급의 수양력이라고 봅니다. 진짜 무관사부터 봅시다. 내가 관계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내가 동하지 않는 것. 무관사가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먹이를 안 줘도 돼요. 먹이를. 먹이를. 근데 우리가 필요 없는 데다가 막 그 먹이를 막 줘요. 나한테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다른 일에 관심을 안 줘도 돼요. 근데 여기도 사심과 무관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심이 무관사하고 밀접해요. 그러면 과연 사심은 뭘까? 사심. 사사롭다 할 때 삿된 마음이잖아요. 어, 이것을 욕심에 끌려간다고 하는데 저는 사심을 어떻게 보냐면 자리이타, 자리이타에서 과히 벗어난 마음이라고 봅니다. 자기 이익도 챙겨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남의 그 이익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는. 근데 이게 재미를 붙인다는 게 참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뭔가 내 마음에 사심이 생기면 그걸 탁 욕심이 과하다 그러면 이렇게 터는데 재미를 붙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거라는 말이 재밌어요. 제거. 제거는요, 털어내고 보내는 것. 전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심은 절대로 전멸되지 않습니다. 항상 생깁니다. 그러니까 덜어내는 거죠. 덜어내고 보내요. 이걸 막 나한테는 이제 앞으로 생기지 않게 만들 거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공부는 안 되고 있으면은 가볍게 만들고 그렇죠. 덜어낸다는 게 가볍게 만드는 거잖아요. 좀 관심을 덜 두고 그다음에 보내요. 마치 구름이 하늘에서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듯이 거기에 좀 초연하고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이 사심이 과연 뭘까? 원리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쌍 우리의 그 상품자리를 해서 상품자리에서 벗어날 때가 사심이 법마상정법만 해도 왕성해지는데 우리가 보통 그 사심의 반대말로 정심을 써요. 사심의 반대말로 바른 마음에서 정심. 근데 그랬을 때 정심이라는 바른 마음은 이것하고 일심하고 같이 써요. 사심하고 일심하고. 근데 종합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심은요, 수양, 영구, 취사, 불이, 취사할 때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려라 할 때 이 불의와 연결된 것도 사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 그 일에 일심하지 않고 어떤 나만을 위하는 욕심에 그것을 이렇게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하고 이랬을 때 이게 사심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한다면 사심은 마하고 통하는 거죠. 마. 아까 그 법과 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다. 사심, 마, 뭐 이게 다 배은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악심, 원망, 원망심 이게 언어가 틀려도 비슷하게 간다. 근데 사심은 하여간 내가 나만을 위하는 그런 사특한 그런 마음이 나는데 그것을 덜어내고 이렇게 쓱 하늘에서 구름이 저쪽으로 가듯이 보내는데 재미를 붙여야 되고 이런 이런 하다 보면 사심하고 무관사는 연관돼서 내가 굳이 그 일에 이게 법마상정법만 돼도 리더 역할을 좀 합니다. 근데 리더는요, 권한을 줘놓고 책임을 지는 거하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내 공부도, 어, 지금 만일 예를 들어서 내가 좌선을 하고 있다. 근데 좌선을 하고 있을 때 설사 중요한 일이 뭐가 있었어도 그것은 밀어놓고 좌선하는데 애를 써야 되는데 좌선하면은 저쪽에 생각하고 이게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려가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려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무관사에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권한 밖의 일도 사심하고도 관계가 있죠. 이것도. 내 권한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굳이 하지 않을 일이면 거기에
내 신경을 두지 마라. 관심을 두지 마라. 거기에 먹이를 주지 마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이는 그 모습이 이 법마상정급에서는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그러한 공부심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굉장히 이게 만만치 않은 단계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계가 법마상정급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의 대기사 크게 꺼릴 일은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의 급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또 핵심 취사력입니다. 이게 앞에 취사력이 나왔죠? 근데 여기는 또 한 번 더 통합적인 취사력을 설명했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대기사, 이게 다 연결이 돼요. 대기사, 무관사, 어떤 그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관사 따로 있고, 대기사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심 따로 있고, 사심 따로 있고, 법마할 때 마 따로 있고, 그렇지 않듯이. 이게 법, 그러니까, 법마할 때, 법과 마할 때, 이 마는 사심과도 관계가 있고, 무관사에도 관계가 있고, 여기 대기사,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대기사하고도 다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격을 달리 설명한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대기사가 크게 꺼릴 일이잖아요. 크게. 근데 이것도 결국은요, 대기사가 뭐냐면요, 인생의 요도 사은에 보은하고 배은하지 않는 주의심을 탁 망각해버리는 것이 크게 걸릴 일이라는 거죠. 대기사가 다른 게 아니고. 사유를 실행하는 주의심을 놓치지 않는, 그걸 그냥 망각하고 그냥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 놓아버리는 것이 대기사고. 공부의 요도 대기사는 사막,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지사를 항상 놓치지 않고 신분의성을 취하고 불신, 탐욕, 나와 우를 제거하는 이 주의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대기사지 대기사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어떻게 실행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달리 그때그때 대기사, 무관사, 또 사심, 법, 마 이렇게 다 설명해서 이것을 어떨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수양력이 되고 이렇게 하면 연구력이 되고 이렇게 하면 취사력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 법마상정급, 법의등급도 다 교법의 체계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지금 살펴볼 것이 다음 시간에 이건 좀 더 깊게 볼 것인데 아웃라인만 말을 해보면 법마상정급에서 이 법마상정급의 공부길에서 꼭 중군의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고비. 왜 그러냐면 법마상정은 능력이 생길 때예요. 능력이 생기니까 이때 중군의 고비가 생겨서 중군병이 생긴데 과연 중군병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중군병 얘기 많이 듣잖아요. 중군병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계문에서 암환심이 발할 때가 중군병이다. 그러니까 중군병은 그 계문으로 그 법의등급에서 계문으로 보면 법마상정급에 오르면 그 계문을 오르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암환심입니다. 암환심이 중군병이다. 그 뒤에 또 시기심이 중군병이다. 암환심과 시기심이 강화되면 탐심, 진심, 치심이 치성하게 된다. 이게 바로 중군병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군병이 그때그때 막
달라지면은 애매해요. 아무리 스승님이 너 그 중궁병이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법마상정급에서는 암환심,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이 중점적인 중금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법위에서요, 이 법마상정급이 중요한 게 뭐냐면, 법마상정급은 스승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왜냐하면 법과 말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법과 말 일일이 분석하고, 또는 사심을 제거하고,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고, 또는 인생의도와 공부의도 대기사는 하지 않고, 세밀한 것이라도 반수 이상 승리를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세밀한 것도 거의 다 한 반절은 반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행동을 할 때 법이 반전 아주 뭐지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승리하는데 이런 것들 이런 거 있지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스승의 도움이 이렇게 지도가 필요한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자기다움을 법마상정급에서부터 키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스승을 모시는 것은 청출어람이 돼서 독립을 하는 거지 스승에게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법마상정급에서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스승의 감정이 없으면 오만해지고 근데 또 반대로 스승을 넘어서지 못하면 나약해진다. 스승의 복제품, 스승의 모조품으로 이렇게 한정될 수도 있고 법마상정급에서 자기다움이 확고한 기초가 닦일 수 있다. 그래서 법의를 이렇게 붕어빵 찍듯이 케이스에다가 담아서 법인은 만들 수가 없다. 케이스로 딱딱딱 찍어서 법인을 만들 수 있다는 우리 그 이미지가 세워지면 그건 거의 모조품이다. 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공부를 해 가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법마상정급의 그 공부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